삼국지 81번째 이야기. 오늘은 한중 전투에서 조조가 철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 장면을 가지고 아빠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기에 양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양수의 교훈, 윗사람이 맘대로 하라고 해도 절대로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거는 아빠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건데, 조조의 부하로 있던 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에피소드 하나가 나와. 조조가 예전에 마등이라는 사람한테 좋은 술을 선물 받게 되는데, 조조는 이 술을 조금 마신 후에 술병에 일합이라고 써서 붙여놔요. 이 사람들은 조조가 왜 이 술병에다가 일합이라는 글을 써놨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양수가 그 글을 보고 냉큼 한 모금을 딱 마시지. 그리고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한 입씩 먹으라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조가 와가지고, 너 왜 마셨니? 왜 내가 일합이라는 글씨를 써놨는데 너는 왜 내 술을 마음대로 먹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수가 일합이라는 말을 펼쳐서 보면 일인 일구라는 말로 풀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입씩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마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어떤 에피소드에는 과자라고 얘기 나오기도 해요. 한 사람에 하나씩 먹어라, 이렇게 과자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조는 자기가 일합이라고 써놨는데 이 글을 알아먹은 놈은 양수밖에 없구나. 조금 깨림직하긴 하지만 내 뜻을 알아듣는 쓸만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중 땅을 놓고 유비하고 조조가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조조가 하루는 계륵이라는 말을 생각해냈다고 했지. 이 계륵이라는 말을 밤에 쓰는 암구호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가 그 말을 딱 듣고 또 조조의 마음을 간파해 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군대한테 자,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짐들을 싸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조조의 마음속에는 계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야, 한중 땅이 차지하자니 먹을 게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했었잖아, 지난번에. 이 마음을 양수가 아는 거지. 그리고 양수가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조조가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짐을 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조조는 불같이 화를 내지. 자기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조조 군사들이 짐을 싸가지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니까 양수라는 놈이 그 계륵이라는 말을 듣고 조조의 마음을 간파한 거야. 그러니까 조조는 자기 마음을 양수한테 들킨 게 화가 났. 불같이 자기가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철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양수를 죽이고, 군대 사기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다시는 전투를 할 수 없다, 자, 짐을 싸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한중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양수 말대로 된 거지. 윗사람의 말 중에서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이 있어. 자네한테 정권을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윗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 근데 정말 알아서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했더니 나중에는 좀 풀어줬더니 저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맘대로 하네. 내가 요만한 권력을 줬는데 지가 황제처럼 지 맘대로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목을 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사사건건 나한테 시시콜콜 보고를 하냐, 이 사람이 알아서 하라니까, 이렇게 핀잔을 받는 게 낫지, 알아서 하라니까 정말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있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지. 상사보다 잘난 체 하면 죽는 거야.
상사는 절대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놔두지 않아요. 살려두지 않아. 조조가 그랬던 것처럼 윗사람한테는 사사건건 보고를 해. 시시콜콜 보고를 하는 거야. 보고를 싫어하는 상사는 없어요. 상사를 귀찮게 하는 부하가 살아남는 거야. 상사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는 부하보다 상사를 귀찮게 하고 보고하고 시시콜콜 보고하는 부하가 더 인정받고 오래가게 되는 거예요. 상사를 무시하거나 상사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윗사람의 의중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윗사람을 다 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내가 사장님 겪어봐서 다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마음을 안다고 해도 절대로 아는 채 하면 안 된다. 윗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수를 통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년등과 일불행. 소년등과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게 일불행이다. 첫 번째로 불행하다는 얘기. 일찍 출세하면 나중에 잘 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지. 일찍 성공한 연예인 중에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연예계나 스포츠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지. 어린 나이에 슈퍼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게 늙을 때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오히려 인생의 독이 될 수 있다. 양수도 너무 똑똑해서 금방금방 올라가긴 했지만 그 머리 때문에 목을 금방 베이게 된 거야. 이 꽃들은 자기가 피는 계절이 각각 다 달라요.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이 다 다른 거야. 가을에 피는 꽃들이 왜 나는 봄에 피지 못해요? 라고 불평하지 않아. 그저 가을에 피는 꽃들은 가을에 열매를 맺고 봄에 피는 꽃들은 봄에 꽃을 피는 거야. 불평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윗사람의 의중을 다 알아요. 나는 참 잘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제거당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일찍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고 조바심이 나지. 왜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오랫동안 어렵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꽃이 피는 계절이 있는 거야. 나는 가을에 꽃이 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겨울에 꽃이 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말년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거야.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내 길을 열심히 가는 거. 그게 바로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큰 성공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법이야. 한 번에 큰 성공이 이루어진 거는 절대로 끝까지 잘 갈 수가 없다. 양수는 머리가 똑똑했지. 조조의 마음을 알 정도로 머리가 똑똑했어요. 일찍 인정받아서 출세했지만 자기 능력만 믿고 자만했다가 일찍 죽게 된 거야.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게 됐어.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아들 건희준이 너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분명히 우리 아들 네가 꽃 피는 계절, 열매를 맺는 계절이 분명히 올 거야.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해서 첫 번째, 윗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 왜 나는 빨리 꽃이 피지 않을까? 조바심 내지 말자.